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진행의 김소정입니다. 간밤 FOMC 회의가 있었죠. 예상치대로 기준금리는 0.25% 인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 역시나 하락 마감을 했고 우리 증시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개별주 장세 위주로 뛰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시장 조금 더 이 종목을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 트렌드는 특별히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2부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하셔서 전문가님도 만나보시고 방송도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지금 보이시는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 톡방 안에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알려다 드릴 거고요. 앞으로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도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식 트렌드 최근 수익률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4월달 시장 동안 공략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실 4월 시장이 오르기만 한 시장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공략드렸던 종목들은 지금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죠. 일진파워를 4월 13일 생방송 공략주로 제공해드렸고 지금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T팜이 13.6%, TSI라는 종목은 지금 한 종목만으로도 50%가 넘는 58.2%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노란톡방 히든 공략주였던 티플렉스가 지금 24%라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 노란톡방에서 공략 나간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노란톡방 입장하셨던 분들이라면 방송 공략주로도 또 노란톡방 히든 종목으로도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10.2%, TSI가 58.2%를 기록하면서 저희 주식 트렌드와 함께 하셨던 분들 4월 시장에서 굉장히 수익 많이 챙겨가셨습니다. 자, 주식 트렌드 종목들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일진파워를 방송 생방송 공략주로 제공해드렸고 방송 시점을 보시면 살짝 눌릴 때 공략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바로 이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오면서 함께 공략하셨던 분들 단기 수익으로 또 10%라는 수익률 챙겨가실 수가 있었고요. 원전주들 지금 눌림목에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ST팜 같은 경우에는 4월 초에 공략을 해드렸던 생방송 공략주였죠. 이 ST팜 같은 경우에는 방송 시점 이후로 계속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저희와 함께 공략하셨더라면 지금 13.6%라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또 공략일 이후로 한 번도 하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함께 공략하셨더라면 이 생방송 공략주로도 13.6%라는 수익률 함께 하실 수가 있었다는 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TSI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저희가 방송 시점을 보시면 방송일 바로 다음 날에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도 상승이 나왔지만 그 이후로 살짝 눌리고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58.2%를 기록하고 있죠. 저희가 생방송 공략주로 제공해드렸던 종목이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아직 오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드린 공략주입니다. 이 종목 한 종목만 저희와 함께 공략을 하셨더라도 지금 58.2%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만으로도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노란톡방 공략주들 이렇게 상승 굉장히 나오고 있고 저희가 꾸준하게 수익률 챙겨다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략주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야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ST팜입니다. UST입니다. 라고 노란톡방 안에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종목 받아가시려면 노란톡방 QR코드 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 트렌드 방송 공략주 수익률 한번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탑 머티리얼이 지금 118%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TCC 스틸과 TSI까지 2차 전지 관련주로 공략해드렸죠. TCC 스틸이 72%, TSI가 58.2%를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총 작은 종목들만 가져오느냐, 이렇게 표를 보시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16.9%,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저희가 공략을 드린 시점 이후로 5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총이 가벼운 종목부터 무거운 종목들까지 여러분들께 매주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만 공략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률들이 가능한 거고요. 오늘도 두 가지 방송 공략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 히든 공략주였던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공략일 이후로 24%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노란톡방 안에서 딱 이 시점에 공략을 해드렸죠. 이 시점에서 공략드리고 바로 다음 날에 상승 나오고 그 다음 날까지 연이어서 상승을 보이면서 지금 24%라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관련주로 미중 무역 분쟁과 더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공략해드렸고 그만큼 좀 빠르게 급등이 나온 만큼 노란톡방 안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종목으로 또 단기적인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주식 트렌드 안에서는 해외 선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식으로도 여러분들께 매주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지만 해외 선물도 진행을 하면서 진입 자리 정확하게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수익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모두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는 기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2부도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주식 트렌드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양하준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을 출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찬 내용을 전달해 드릴까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굉장히 중요한 꿀팁들 많이 받아가실 테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꼭 제가 준비한 자료들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2년 만에 방송에 출연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소감을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여기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네. 낯설기도 한데 오랜만에 카메라를 봐서 그런지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네. 약간 첫사랑 만난 느낌. 좋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 방송은 오랜만에 나와주셨지만 꾸준하게 또 투자를 진행해 주셨고 시청자분들을 노란톡방 안에서 만나보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는 주식 트렌드에서 전문가님을
내용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의 종목들부터 시황적인 부분들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FOMC 회의가 있었는데 이 FOMC 회의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사실 예상치대로 0.25% 인상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좀 나쁘게 작용을 한 건지 오늘 우리 시장은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 사실 FOMC 회의에서 지금 연준이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0.25포인트 금리 인상한다라는 발표가 됐었죠. 사실 이거는 뭐 다 알다시피 예상돼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JP모건에서 발표됐던 것들은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었죠. 어제 JP모건의 발표에 의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가 금리 인상을 한 번 하고 나서 종결하는 가능성. 첫 번째가 그게 있었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에 대한 상승폭과 하락폭에 대한 예시를 들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첫 번째 예상된 시나리오에서 약간의 변수, 첫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의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도 그 정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내 시장하고 미증시하고는 조금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과 견주어가지고 똑같이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을 한다라면 그거는 우리나라 시장을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국내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엄연히 디커플링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참고해야 되는 내용과 그리고 국내 증시를 대응하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분을 짓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FOMC 결과를 발표를 보고 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나 PPI 생산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고용동향 보고서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금리 인상은 0.25포인트 상승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동결의 가능성을 열어뒀고 인하할 것이다. 지금 은행 사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 많이 열어놨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실망에 대한 매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지금 새로운 악재가 형성이 됐다?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0.25포인트 인상된 거 다 예상을 했었던 거였고 지금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말을 했나요? 아니죠. 정확하게 의미를 뜯어보면 앞으로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고용동향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그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그거를 해석하기 나름의 기사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좀 추가적인 인상에 대해서 열어놨다라고 보도가 된 것도 있고 또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놨다라고 보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생각하는 그 기준이 어떤 걸로 바라봤느냐 또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얘기, 가능성을 열어놨다. 굉장히 연준에서는 지금 조심스럽죠. 지금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해도 은행들이 한 번에 줄줄이 도산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은행 사태가 있었던 것도 몇 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중소기업, 중소 작은 은행들, 지방은행들부터 해서 연달아서 파산이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현상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그때하고 좀 다른 건 있어요. 다른 거 하나는 위험관리 체계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사실 헤지펀드가 굉장히 활성화돼 버렸죠. 사실 예전에는 헤지펀드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위험관리 시스템이 그렇게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리스크가 비슷한 현상이 분명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트리거 하나만 발생하면 또다시 그런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기와 지금 시기가 다른 건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개입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하고 있다는 것 첫 번째 한 가지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한번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위기관리 시스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미 인식 자체가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한 기업이 해지를 해버리고 그리고 공매도를 쳐버리고 나서 터트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공매도 세력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금융위기에 이 혼란세를 가중을 시켰던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지금 물론 그런 위기의 사태는 맞아요. 하지만 그때하고 엄밀히 다른 건 지금 대응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굉장히 고민일 겁니다. 여기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게 분명히 낌새가 보이는데 그렇다고 방치하자니 물가는 올라가고 그렇다고 물가를 잡자니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결정을 못 내리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 거죠. 그거는 지금의 은행 사태들이 계속해서 번져가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은행들이 다시 한번 또 이런 금융위기들의 사태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트리거들이 발생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것이고 앞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고용동향 보고서가 점점 더 안정화돼 가고 있어요. 분명 예상치보다 빠르게 이제 내려가지는 못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주들이 불안을 해요. 결국 지금은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소비 심리가 상승하고 있는 거는 지금 중국에서 그동안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워낙에 지금 억눌려 있던 그런 심리들이 폭발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사실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뜯어다 보면 실제로는 서비스업들만 강하고 고용 쪽 측면만 봐더라도 메타나 이런 쪽도 얼마나 지금 사실 실직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고용이 안정된 거는 서비스 쪽 때문이란 말이에요. 워낙에 이제 중국에서 돈을 저축을 엄청나게 해놨는데 그 돈을 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나 여행 상품들이나 이쪽에 이제 회복세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 수혜주들이 수혜를 같이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 경제 상황과 거의 비례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태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 제가 딱 하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얘기가 FOMC 회의 결과 발표로 인해서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건 CPI와 PPI, 고용동향 보고서에서 전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더 포커싱을 맞추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측면일 뿐이지 어떤 것도 변동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결국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결국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입니다. 그 금리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면 결국은 외국인들, 미국은 환차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역대 최대로 지금 환차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와중에도 지금 외국인들은 그냥 진짜 당장에 매도를 쳐야 돼요. 근데 왜 매도를 안 칠까요? 매도를 안 치는 이유는 환차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국내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많은 주가 조작 사태부터 해서 지금 외교적인 문제부터 해서 좀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사실 문제들이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돈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다 매도를 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매도를 계속 연이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없이 전부 다 2차 전지로 갈아탄 추세로 가버렸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외국인들이 전부 다 받아주면서 코스피 하락세를 막고 코스피가 안 떨어지게끔 주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매수를 할까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삼성전자가 지금 역대 최대로 적자를 봤어요. 지금까지의 이런 영업이익이 발생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과열된 종목보다는 결국 침체되고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결국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올라갈 가능성이 열어두고 있는 희망적인 그런 부분들. 자, 이런 말이 있죠. 꼴등이 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꼴등이면 올라갈 자리밖에 없죠. 그렇죠. 올라갈 자리밖에 없는 거죠. 네. 자, 1등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내려가겠죠. 내려갈 자리밖에 없겠죠. 당연한 원리겠죠. 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근데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 실적들이 역대 최고로 나왔어요. 근데 주가를 자세히 보시면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나서 힘이 없이 빌빌빌거립니다. 왜일까요?
역대 최고로 갔는데 경제 상황이 거기를 받쳐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 S&P 500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거기에 예상치를 지금 1.1%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예상치를 2.4포인트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시대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으면서 지금 수출이나 무역에 대한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사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그렇게 크게 높게 보질 않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 분기에 최대 목표, 최고의 이런 매출을 기록했다. 그게 이제 3분기, 4분기 이어져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냐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기보다는 최고를 찍으면 사실은 내려가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최저를 찍었다는 얘기는 다음에 반등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사실 반도체를 볼 때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볼까요? 반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냥 딱 느낌에 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수출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수출 맞죠? 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수출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그 수출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나요? 재고 자산이 중요하죠. 반도체는 재고와 생산량이 중요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죠. 뭐였나요?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로 영업이익이 최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발표된 거 뭐였어요? 바로 감산이었죠. 자, 감산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반도체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실적은 이렇게 안 좋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막 엄청나게 절망하고 있는데, 근데 주가는 반대로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은 계속 매집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뭘까요? 결국은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하락을 했고 재고 자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지금 정점을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도 보도가 된 자료에 의하면 이제 바닥을 찍고 매출이 0.3%가 상승을 했다라고 이번에 의미 있는 발표가 됐었죠. 10개월 동안 반도체가 매출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무역 수지가 좀 의미 있게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좀 그 적자 폭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24%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 무역 수지 적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게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적자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제 다시 이거를 흑자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예상치가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예상해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지금의 시장은 뭘 보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시장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시황들을 살펴보면 은행들은 망한다 하지, 금리는 인상한다 하지, 그리고 부동산 경기 안 좋다 하지, 뭐 여러 가지로 뭐 하나 좋게 평가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게 없어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2,600을 돌파해서 계속 상승을 한다, 전고점을 돌파한다, 이럴 만한 이슈가 있나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세히 시장의 흐름을 보세요. 1월부터 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작년에 굉장히 엄청나게 그 공포심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공포심을 겪고 있을 때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1월 효과가 나타나면서 1월 달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 우리나라가 작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중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하락폭이 가장 셌습니다. 근데 반대로 올해 들어서 상승폭이 가장 커요. 코스닥의 상승폭이 전 세계적으로 증시로 봤을 때 상승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게 우리나라 코스닥이에요. 근데 그 코스닥의 상승률이 어떤 걸 위주로 해서 이끌었나요? 바로 2차 전지였죠. 자, 근데 2차 전지만 이끌었느냐가 아닙니다. 2차 전지만 이끌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까지 못 끌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받쳐준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2차 전지와 함께 반도체가 반드시 이끌어줘야 돼요. 내지는 제약바이오가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시총이 큰 제약바이오가 이끌어주던가 반도체와 2차 전지 함께 움직여주면서 엔터주와 이런 게임주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내지는 이런 것들이 같이 2개, 3개 내지가 같이 움직여줘야 이렇게 증시를 이끌 수 있어요. 한 가지의 섹터가 움직이고 나서 나머지 굵직한 섹터들이 다 빠진다? 증시를 이끌 수 있느냐? 절대 이렇게 상승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이상현상이 뭐가 발생했냐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시키면서 너도 나도 어떤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냐면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신고가 갱신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건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식을 할 때는 지금의 트렌드를 잘 읽는 게 중요해요. 어설프게 내가 차트 좀 볼 줄 안다? 내가 어떤 뉴스 보고 따라해서 추격 매수하고 이런 것들로 수익 몇 번 봐봤다? 이런 걸로 자신감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막 매매하시면서 미수까지 쓰고 신용까지 써가면서 파생상품까지 해서 그래서 반대 매매 사태 벌어지고 지금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이잖아요, 사실.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사실. 근데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 게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기준점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식시장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짧은 이 방송 시간 너무 저는 1시간도 부족하고 2시간도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정확하게는 진짜 저한테 한 24시간 주면 제가 이걸 다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도 뭐 모자랄 것 같아요. 제가 좀 끼어들고 싶은데 전문가님이 너무 막 말을 많이 잘 하시니까. 아, 네네. 제가 지금 너무 간절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지금의 너무 시장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주가 조작 사태부터 해서 지금 피해보는 건 다 누군가요? 힘드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죠? 너무 개인 많으시죠. 투자자분들만 다 힘든 거예요. 네. 왜냐하면 2차 전지로 주가 상승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 많이 보셨나요? 아유, 못 봤죠. 사실 못 봤죠. 그럼요. 왜냐? 외국인들이 주도했던 2차 전지 매집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결국 끝무리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잡아갖고 또 다 물려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은 이후에 기술적 반등 보일 때 다 어떤 움직임 보였나요? 그때도 다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은 주식은 결국 누군가는 잃어야 누군가는 수익을 봐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1월달, 2월달 계속 매집을 했던 건 외국인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확신을 갖기 시작을 하고 3월달, 4월달부터 계속 매집을 한 건 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추세를 보시면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아니, 특히나 외국인들만 계속 강하게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개인들과 그 외국인들의 포지션의 움직임을 보면 수급 자체가 정반대로 완전 반비례입니다. 완전 반비례예요. 그 말은 지금 개인과 외국인들의 싸움이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열을 올리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뭐 이거를 굳이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그 외국인들한테 당하지 말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가 사실 다 크게 수익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여기 나와서 뭐 어떤 종목 좋습니다. 어떤 종목 좋습니다. 지금 이거 사세요. 지금 이거 사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여러분들 사실 제가 아니어도 여러 뭐 많은 전문가님들이 많이 분석을 해서 막 종목도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대응 되시나요? 제가 이제 팩트만 진짜 여쭤보면 이런 종목들 다 들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이거 다 매수하셔갖고 다 수익 보시나요? 아, 수익 못 보죠, 사실. 못 보시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 저는 노란톡방에서 엄청나게 디테일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이 방송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벌써 말씀도 너무 시황 많고. 얘기만 했는데 네. 30분이 훌쩍 아, 벌써 지났거든요, 30분 전문가님. 네. 아. 아직 종목에 대한 얘기는 들어가지도 아, 않았는데 그런가요? 시황 얘기만 지금 30분을 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지금 네, 시황이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오랜만에 출연을 네. 해주셔서 너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열변을 토하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시황적인 부분도 짚어주셨고 지금 FOMC 발표 예상치대로 0.25% 금리 인상을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지만 앞으로 CPI 지수,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고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일수록 기준점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이러한 기준들부터 잡아보면 좋을 만한 섹터와 종목들 모두 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생방송 중에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 저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네. 벌써 방송 시간 반이 지나갔어요. 그러게요.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사실 이 짧은 방송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진짜 유용한 정보들을 다 전달하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전부 다 무료예요. 뭐 제가 돈을 요구하거나 절대 이러면 저 신고하십시오.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정말 순수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알찬 강의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실시간 강의로 해서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시고 나서 편안하게 방송을 보시면서 질문하시고 어떻게 어떤 종목들을 노려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꼼꼼하게 좀 체크해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방송을 참여하셔서도 좀 많이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그 노란톡에서 제가 이제 테마 성격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고 정확하게 이거를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들, 어떤 기준으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기준점을 가지고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천도 드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도 함께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설명은 사실은 좀 노란톡에 와서 저의 진가를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제 입장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냥 단순히 참고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대부분은 아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준점이라는 것을 좀 잘못 오해하고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자, 소정 씨, 저평가되어 있는 네. 기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기준이 딱 떠오르세요? 사실 저평가라고 하면 네.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네. 주가는 좀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이 그렇죠.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보통은 수치로 봤을 때 보조지표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재무제표에서 PER을 가지고 보통 많이 하죠. 네, 맞아요. 네, 펄을 가지고 뭐 저 네. PBR, 저 PBR, 저 PER 네. 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그쵸. 근데 이제 PER은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잘못 알고 계신 게 PER이라는 거는 들어는 봤는데 PER이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맞아요. 그죠? 낮으면 좋다는 그죠? 것만 알아요. 그냥 낮으면 저평가되어 네. 있다라고만 보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자, PER에 대한 장단점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쓰이는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PER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해서 시가총액을 나눈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시가총액을 이번에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나누어서 그 수치를 구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모에 있는 단기 순이익이 높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단기 순이익이 잘 나오는데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오르지 않아서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PER이 낮으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 단점이 뭐냐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똑같이 단기 순이익이 500억이 발생하는 기업 A, B가 있습니다. 근데 A 기업은 부채가 500억이에요. 자, 매출이 500억이었는데 부채가 500억이에요. 근데 B 기업은 부채가 100억이에요. 자, 그러면 단기 순이익만 보게 되면은 어떤 기업이 좋나요? 그러면 부채가 적은 기업이 좋죠. 네. 근데 단기 순이익은 둘 다 똑같아요. 네. 500억, 500억이에요. 그러면 500억, 500억이고 주가가 또 똑같다라고 봤을 때 그럼 그걸 똑같다라고 볼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는 사실상 부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상식적으로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만 보통은 보게 되잖아요. 시가총액 안에 실질적으로 현금 자산이라는 거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A 기업이요. 현금이 100억이 있고 B 기업은 10억이 있어요. 근데 매출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둘이 똑같은 기업인가요? 다르죠. 다르죠. 시가총액이 같다라 그래서 같은 기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영업 현금 활동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기업은 투자를 해서 결국 그 투자에 대한 가치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할 수 있으려면 결국 영업 활동을 해서 현금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현금이 생겨야 그걸로 다시 투자를 하고 재투자를 해서 또 지금 시스템에 맞게끔 트렌드에 맞춰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금이 중요한데 그럼 그 현금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재무제표상에서 함정이 단기 순이익에는 우리가 감가상각률이라는 게 포함이 돼서 이거를 할인을 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이 시설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공장 자체가 설비가 이제 지나가면서 노후가 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공장 어떻게 되나요? 기계 바꿔야 되겠죠. 아,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그 기계를 바꿔야 되는데 그 기계를 바꿀 돈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업들은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번 영업이익에서 조금씩 감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나중에 결국은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매년 1억씩을 차감하는 거예요, 대략. 그리고 그거를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무형상각비도 있어요. 결국 이제 지식재산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권들이나 이런 지식재산권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차감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현금이 나가는 거냐? 실질적으로 지금 설비를 바꾼 게 아니죠. 근데 지금 단기순이익에는 이런 것들을 다 차감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결론적으로는 정확하게 PER 자체가 지금 재무제표를 다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걸 보완해서 최근에 나온 게 뭐냐? EV 에비타 값입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은 이제는 PER보다는 다른 지표를 더 보는 게 낫다라고 보시죠? 사실은 네. PER은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네요. 네, 지금에 말씀드렸던 부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이라든지 그다음 무형상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하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현금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최대 단점이 뭔지 아세요? 최대 단점은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이번에 적자를 봐버렸어요. 그러면 PER이 얼마죠? PER이 없습니다. 0이에요. 그래서 PER이 그냥 안 나와요. 적자를 보는 기업은 PER이 없습니다. 전문가님,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를 다 살피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단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올려드리냐면 그 자료들의 이번에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됐거나 이러면 제가 이제 샘플로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감사보고서가 시즌이 됐었어요. 감사보고서 시즌이 되면 그 감사보고서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실적들이 발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감사보고서가 되고 영업이익이 발표되고 이러면 그 섹터별로에서 지금 관심이 있는 섹터들 그리고 재무제표가 굉장히 괜찮게 나온 기업들 이런 것들을 지금 로봇주를 예를 든 건데 뭐 SP 시스템이 매출이 이번에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중요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기업이 섹터로 엮여 있다 그래서 절대 그 기업을 그걸 하고 있지 않아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자본시장법을 수정을 하면서 전문가에 대한 그 요건도 강화를 하겠지만 그러면서 공시에 대한 강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우리 이번에 신설 투자에서 로봇 사업 합니다 이렇게 발표되는 게 아니라 그 공시화 시켜서 이거를 전부 다 사업 보고서에다가 제출을 하게끔 올리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섹터로 엮여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업 보고서를 굉장히 유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는 주요 매출차를 유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섹터별로 해서 뭐 AI 자동차 부품주부터 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순이익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들부터 해서 그다음에 EV 에비타 값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EV 에비타 값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PER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오해를 푸시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해서 나 이제 하나 배웠어. 방송을 봤으니까 나를 만났으니까 이제 방송을 보고 하나는 배워서 정확하게 다 잊어버려도 PER이 저평가된 게 아니라 EV 에비타 값이 저평가돼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감소 추세에 있으면서 결국 기업의 가치가 살아나는 기업들이 결국 영업활동연금 흐름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어떤 테마성을 안 하고 난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여러분들 이걸 활용하신다면 분명 절대 웬만하면 실패 없는 투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EV 에비타 값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PER은 알고 있지만 EV 에비타 값은 많이들 모르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매일같이 살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자료집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는 분들께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러한 자료들 전문가님께서 실제로 하나하나 보시고 매출과 영업이익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 모은 자료집인데요. 이러한 자료집을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 자료집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방송이 끝난 직후에 자료집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방송 공략주 2가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너무나도 지체가 됐어요, 전문가님. 아니, 이 2가지 종목, 네. 얼른 만나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저한테만 시간이 이렇게 빠른가요? 저도 빨리 갔어요. 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요? 제가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물류교통 장관이 네옴시티 지금 방문을 앞두고 있죠. 그러면은 이 이슈에 대해서 8일부터 10일 날 방문합니다. 그럼 그 전에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네옴시티 관련주도 하나씩은 이제 단기간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섹터를 보고 단기간으로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한미글로벌이나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해인이라든지 그동안에 부각받았던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을 관심 섹터에다가 넣어놓고 흐름들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리해서 노란톡방에다 다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노란톡방에 정리해드리는 것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재무적인 측면으로 이제 난 노란톡방 입장 못하겠고 모르겠고 난 종목만 줘 하시는 분들 자 지금은 뭘 봐야 되냐면 이제 그 치과 재료제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오셈 임플란트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후에 덴티움, 덴티스, 디오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사실 있잖아요. 이제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치과 재료들, 특히나 임플란트주들을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그리고 특히나 중국 소비가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진출하고 있는 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런 시장들을 노려서 지금 그 매출의 주가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좀 이런 것과 곁들여서 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EV 에비타 값까지 다 설명을 해서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다 자세히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연적인 설명들 그런 부분들을 자료들은 제가 전부 다 사실 노란톡방에다 배포는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노란톡방에 와서 좀 자세하게 받아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제가 적극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방향성을 잡아드릴 거고 그러면서도 제가 차트 교육과 함께 재무적인 측면은 어떤 걸 보고 판단해야 되느냐 그리고 갑자기 강하게 상승하다가 유상증자가 걸리거나 감자가 걸리거나 관리 종목이 들어가거나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종목들 피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피하는 방법까지 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해서 방송으로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런 종목들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이 말이 빨라지네요. 이제 마음이 너무 급해져가지고 랩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너무 급해지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 이런 좀 어떤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럼요. 방송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네, 맞아요. 방송 시간에서 못다한 얘기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모두 다 짚어주신다는 거죠. 네, 제가 랩해도 잘할 것 같잖아요. 네. 저도 오늘 처음 하게 되겠네요. 너무 잘 들려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노란톡방에 와서 좀 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좀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재무적인 측면 그냥 단순하게 뭐 좋다라고 해서 따라 사지 마시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시장을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잡고 좀 대응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면밀하게 내가 재무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좀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좀 배울 수 있도록 제가 유상증자 피하는 거, 감자 피하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그 기업들의 호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사실 재료 소멸로 갈 거하고 좀 장기적인 그런 이슈들에 의해서 좀 더 치고 나가야 되는 종목들 다 대응 전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설명드리기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말이 됩니까? 이거 이 방송국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시간이 짧은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실시간 방송을 자주 켜요. 그래서 이 안타까움 때문에 실시간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교육을 해드릴 거니까 꼭 참석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하고 제가 반도체 관련주를 사실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그 EV 에비타 값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으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추세가 상승을 하면서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종목들을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제한 시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안타깝게도 지금 뭐 이게 시간이 뭐 얼마 없다 보니까 이거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노란톡에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로 공략 주신 종목은 치과산업 관련주입니다. 의료기기 관련주 중에서도 치과와 관련이 있는 종목 함께 공략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최근 중국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우리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이 급하셔서 종목에 대한 부연 설명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방송 외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노란톡에서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집도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또 방송 외적으로도 어떤 이런 말씀들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켜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시간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지금 치과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종목명은 블라인드로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기업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은 딱 3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제가 3분 스피치, 대통령 연설하듯이 제가 딱 함축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 스피치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주식을 할 때 정확한 기준 중에 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재무가 좋고 나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성,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능성, 그리고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성,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보시고 나서 투자하시면 절대로 주식은 잃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절대 없다라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 예,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주식을 하실 때, 투자를 하실 때 기준이 정확하게 중요한데요. 앞으로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정부가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가고 있느냐, 그리고 시대에 맞춰서 거기에 투자를 이 기업이 같이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기업이 그 주요 투자처를 가지고 실적을 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만 정확하게 체크를 한다면, 자, 주가가 빠질 때 왜 불안한가요? 주가가 빠질 때 불안한 이유는 제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대로 굉장히 싸니까 내가 세일하네? 지금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어진 기회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빅세일하는 거예요. 지금 주가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얼마나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있고 준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불안할 것인지 내지는 빅세일하고 있으니까 사모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종목이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종목이 이제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맞춰서 가는 종목이고요. 거기 두 번째 플러스 알파로 다가올 수 있는 반도체, 이런 이슈들이 지금 같이 있는데, 자, 3분 스피치는 제가 결국은 조금은 좀 오버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더 자세한 설명 궁금하시죠? 요거는 노란톡방에 가서 참고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오늘부터 전문가님이 처음으로 출연을 하셔서 지금 시황을 너무나도 길게 짚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한 종목만 나갔는데 이 자세한 종목이라던가 포인트들, 또 매수가와 목표가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이 방송이 없는 날에도 전문가님과 만나보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송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님께 마지막으로 30초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간단하게 마지막 공략 나가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고 정확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피해가 막심하고 우려가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좀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꼭 노란톡방 참석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투자가 힘드신 개인 투자자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